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 갭상승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소폭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은 204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583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소폭 밀려 있네요. 0.19% 상승한 581.4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기관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죠. 프로그램 약간의 매수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포인트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갭상승 출발을 했죠.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나왔고 그 자리대에 넘어가게 되면 얼마 정도의 목표치가 나오는가 그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진로봇을 매수를 하셨어요. 5,080원. 5,08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유진로봇을 한번 봅시다. 유진로봇이 괜찮은 흐름,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430%가 아니라 430원권역까지 상승했다가 밀려 내려왔죠. 결국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박스, 즉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캔들 안에 있죠, 지금. 요 장대양봉 캔들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5,08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절반짜리대에 요 캔들의 절반짜리대, 그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요렇게 했을 경우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주가가 이 장대 양봉 캔들 위에서 형성이 됐다가 밀려서 아래 꼬리를 달거나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괜찮은데 유진로봇은 좀 약하죠. 상한가를 가고 난 이후에 개파락 출발을 했다는 얘기는 좀 약하다는 얘기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고 나서 저점 자리대가 4,85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5일선이 지금 각도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아마 요 모양으로 끝나게 되면 5일선은 아마 이제 들어 눕게 될 겁니다. 들어 눕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11선을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보느냐 그 관건이란 말이에요. 일단 4,850원짜리대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분봉 한번 보죠.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 10분봉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4,170원 요 자리대를 뚫어 놔야지만 되겠네요. 그리고 한 차례 목표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 자리대 전고점 자리대는 5,300원짜리대가 약간의 좀 저항권역이 설정이 돼 있겠네요. 그러면 5,300원짜리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300원대도 있지만 그 상한가 자리죠. 5,400원대 요 자리대도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5,300원대부터 5,400원대까지 매물권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자리대에서 비중이 20%라면 저는 일단 좀 챙겨놓고 보겠습니다. 챙겨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타이트하게 4,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조이시티를 매수하셨어요. 21,100원.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조이시티 한번 봅시다. 조이시티를 보시게 되면 아마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2만원 언저리? 21,100원. 요 자리대에 매수를 하신 분이 다시 또 문자를 좀 보내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 감소되고 있죠? 근데 오늘 컴투스랑 게임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게임 쪽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이 친구도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듯 했으나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2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 21,000원짜리 때까지가 저항짜리 때가 좀 상당히 커요. 그죠? 이 과거에도 21,000원짜리 때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차로 한 21,000원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21,000원, 23,000원 이렇게 좀 잡아 놓고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한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MDS 테크네요. 22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MDS 테크 한번 볼게요. 2250원. 2250원. 자, 요 자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탄력이 다소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22,500원짜리 때죠. 22,500원짜리 때가 깨지면 거기서 좀 이익 실현을 확정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단지 시장이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탄력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2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저 25,000원짜리 때는 넘어서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한 26,000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 화장품이에요. 6,900원. 10%. 한국 화장품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조금 밀려 내려오는 것 같던데. 자, 상승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봉. 그죠? 다 올라왔어요, 이거. 다 올라왔는데 크게 보지 마세요. 저라면 6,9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참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일단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신 건데 단기로 좀 들어가셨겠죠. 뭐 이거를 뭐 중장기로 들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으로 보게 되면 완성 적자. 그죠? 이거 거래소 종목이니까 다행이지 올해까지 적자 들어가면 관리 종목 지정됩니다. 거래소 종목이니까 그러한 혜택을 누린다. 매도하세요. 예, 매도하시고 딴 종목 보세요. 이거 뭐 중국 시장 진출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 옛날에 뭐 KTNG에서 인수를 하네 뭐하네 그 얘기 루머가 돌았는데요. 과거에 그 얘기 돌아놓고 나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매수했어요.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쌍용차 8,9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쌍용차 한번 볼게요. 쌍용차가 예전에 참 많이 올랐다가 죽어 내렸단 말이에요. 8,900원. 8,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 요때 시기에 매수를 하셨거나 요때 매수를 하셨는데 요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욕심이 너무 과했다라는 거. 그죠?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550원짜리 때란 말이에요. 비중 20%고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개판입니다. 이 종목.
2분기 157억 영업 적자, 당기 순이 거의 300억 적자, 부채 비율 왕창, 유보율 없습니다. 하나도. 쌍용차 결국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대 주주가 72.85%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버스를 타던 자가용을 타고 가던. 쌍용차 많이 보이나요? 전 쌍용차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그나마 많이 보이는 게 뭐 렉스턴 정도? 그런 것들은 잘 나가는데 대부분 다 현대, 기아, 그다음에 삼성, 그 이외에 이제 해외 외제차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쌍용차는 오히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물음표가 좀 생기는데, 6천 거의 이제 바닥권역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역을 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반등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반등 나오게 되면 한 7,400원 이상권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거 매도하고 다른 종목 한번 보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CTC바이오예요. 14,55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CTC바이오 한번 볼게요. 14,550원. 자,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요 자리대까지 나왔어요.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박스권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요 박스, 오늘 박스 상단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단기 목표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요 자리대니까 16,000원대 후반 되겠네요. 16,500원에서 17,000원 그 자리대 오게 되면, 절반 되돌림 자리대고 요 자리대가 지지가 됐었던 자리인데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으니까 한 번쯤은 덜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지지 라인대가 깨지면 저항 라인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 폭만큼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폭만큼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죠. 지가 가야 17,000원 정도입니다. 거래량 동반되는 건 좋아요. 17,000원 요 언저리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끊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욕심 갖지 마시고 그 자리대에서 한번 덜어주고 나서 조정 시에 매수 다시 받는 거는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끌고 가다가 다시 또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14,000원대까지 15,000원 다시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프라웨어예요. 11,200원. 비중 20%를 매수하셨네요. 자, 인프라웨어를 좀 보시게 되면 11,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상당히 좀 손실이 크신 상황인데, 이것도 박스예요. 박스인데 이 친구가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적자였었는데 2분기 때 이제 돌아섰단 말이에요. 돌아섰는데 작년 2분기보다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못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한 8,000원대 정도, 요 자리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일단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기아차네요. 37,750원에 비중 25%를 매수하셨네요. 자, 기아차 한번 봅시다. 37,750원. 야, 수익이 상당히 좀 크게 나셨네요. 크게 나셨었네요, 보니까. 37,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37,000원대 매수하시면 요 자리대 매수를 하신 건 주봉을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37,000원대, 37,750원짜리면 여기란 말이에요. 2010년도 때. 그러면 11년, 12년, 13년, 14년. 정말 장기 투자를 하셨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전히 이 주식을 보게 되면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죠. 장기적으로. 그죠? 장기적으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 저점대를 아직까지 지진해주고 있고, 이렇게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네요.
수익을 많이 냈는데 지금 이 자리대까지 내려오니까 조금 씁쓸하신 생각은 만약에 아마도 드실 겁니다. 근데 일봉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본 게 아니니까 일봉을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 중국 시장 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기아차 밀려 내려왔던 게 한전부지 때문에 기아차도 같이 덩달아 빠진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우선 일단 5만원짜리 때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만원짜리 때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요런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이제 박스 하단권역까지 좀 내려온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37,000원에서 3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30%가 넘는 수익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4년 동안 치고 30%면 조금 부족한, 좀 아쉽죠, 많이 수익이. 그죠? 지금 84,000원대까지 100%가 헐쩍 뛰어넘는 그런 수익률이 났다가 많이 까먹어갔기 때문에 속상하실 거예요. 일단 5만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59,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한국화본이네요. 8,600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국화본 봅시다. 8,6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8,6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급락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얼추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실제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었는데 일단 작년보단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2분기 때 작년 동기 대비보다 3분의 1 토막 정도 났네요. 3분의 1이 조금 안 되네요. 2분기, 3분기 때도 이 작년 동기 대비보다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 줄어드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동안 박스권역일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을 만약에 5,970원, 6,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단권역 보면 한 6,6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횡보를 좀 박스권역으로 보일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에이블 CNC. 네, 에이블 CNC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40%고, 매수가는 34,000원. 34,000원이요. 네, 예전에 한번 상담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안 받고, 어제 36,000원 산 거를 네. 더 살까 싶어 안 팔았고. 아, 더 살까 싶어서 매수하셨어요? 아니, 예. 왜요? 아니, 이게, 네. 뭐, 뉴스로 보니까 좀 괜찮아 보여서 더 살랑랑 싶어가지고. 아, 괜찮아 보여서? 네네. 일단은 에이블 CNC가 과거에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건 중국 시장이 진출하면서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네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나와요. 잘 안 되고 네.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네. 2분기까지는 적자였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예. 코스맥스나 아니면은 한국콜마나 이런 기업들이 잘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만큼 중국 쪽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이 그다음에 기대감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3분기 때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예, 예.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라면 에이블 예. CNC도 주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34,000원 정도면은 한 3%가 조금 안 되게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네네네. 일단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고점도 단기적으로는 높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보게 된다라면 네. 지금 한 32,000원 이 언저리대가 네네. 매물대가 좀 많아요. 네. 이 32,000원 언저리가. 네네. 그리고 위 그 다음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36,000원 요 정도가 되니까 우선적으로 34,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면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일단 10월 달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들어가려면 안 먹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네. 좀 더 보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29,000원 오면 좀 더 살까 싶었어. 비중 40%인데 예. 몇 퍼센트나 더 사시려고? 예, 뭐 한 20%더 살까 싶었어. 그냥 60%까지 채워버리시려고요? 예. 근데 이거 말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많은데. 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너무 집중을 하지는 마시고요. 네. 만약에 이거 추가 매수를 좀 해야겠다 싶으면 28,000원 이하권역으로 한번 보세요. 아, 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네. 1차적으로는 32,000원 이 언저리가 저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자리 때는 한번 좀 덜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절반 정도 챙겨 주시고 네. 나머지 물량만 한 36,000원까지 보시고요. 예. 그 자리 때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아리분에 제이 컨트리도 네. 상담하셨거든. 네. 제이 컨트리도. 네. 예. 그래서 제이 컨트리도 합선 한 3,400원, 500원 알로 팔아 하대요. 네. 올라가면. 네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 SDI 매수하셨어요. 149,000원. 15%를 매수하셨네요. 오늘 사셨나봐요. 삼성 SDI. 오늘이 아니네요. 어제 사셨나 보네요. 어제? 아니네요. 어저께도. 139,000원짜리 때 매수하셨어요.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13만원대까지는 일단 내려왔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죠?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 그러면, 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반등이 상당히 미약하게 나왔습니다. 저점을 깼어요. 그리고 이 폭만큼 빠질 거 아니에요. 이 폭만큼. 그죠? 맥시멈 빠지면 이거 12만원대까지 빠집니다. 전 저점 자리 때죠? 여기. 그죠? 왜?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없을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실적이 안 좋대요.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쪽과 뭔가 루머도 좀 돕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어닝 시즌이거든요. 물론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SDS 상장권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도 주가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장대 음봉, 그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으니까 여유 있게 이 12만원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세요. 열어놓고 보시고 추가 매수가 15%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초장기 투자로 가셔야 될 겁니다. 장기 투자로 좀 가셔야 될 거고 아마 12만원대 이 전저점권역 12만원대 초중반 12만 5천원 이하권역까지 빠지게 되면 이거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야겠네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롱텀으로 가져가셔야겠네요. 적어도 내년 시장까지도 가져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했고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2차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가 ESS에 대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롱텀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제시를 안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단계를 좀 밟아서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15만원 정도 일단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추가 반등입니다. 추가 반등. 전날 대비해서 오늘 반등 좀 나왔었죠. 전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마셔라. 그리고 빠진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부분들.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2040포인트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040포인트를 말씀드렸고 그 자리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2038포인트대에 거래가 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아버리게 된다라면 다음 날에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055포인트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자리대가 21선 부근이에요. 21선을 안착을 하는가 아니면 그 자리대 맞고 밀려 내려오는가 요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 섹터보다 낙폭과대보다는 일단 무조건 상승 추세에 있는 거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폭과대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지하철 7호선을 타시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레디캐슬 빌딩 2층에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